뵙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 저녁 때도 불구하고 오셔서 나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이 사진? 멋있어요. 멋있죠? 네. 예, 이 장소가 가만히 한번 보시면 무슨 만찬회장 같은 그런 느낌 들어가지 않으세요? 네. 이곳이 어디냐면 이번에 나트랑 GIP 3차 여행 갔을 때 만찬회장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야, 김용남 인생 진짜 많이 보냈다. 와,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느낀 상황이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학원을 운영했어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수학학원도 운영하고 두 개가 전부 프랜차이즈이다 보니까 이제 영어 쪽에서 프랜차이즈 지사장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사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영어학원 2개, 수학학원 하나, 그리고 영어 지사장, 수학 지사장 모두 일이 몇 개예요? 한 5가지 되죠.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돌리던 상황이었었어요. 언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5개의 일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상황이 됐는데 서서히 조금씩 추가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저의 모습이에요. 그때 저의 모습인데 어때요? 너무 심각해 보이지 않으세요? 진짜 너무 우울했어요. 이때는 살이 일단 너무 많이 쪄서 막 내 몸이 스스로가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살이 찌는 거예요. 이 몸에, 이 키에. 그렇다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이 찌고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일이 많고 피곤해서 그래.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벌써 갱년기가 오나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내 호르몬 체계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갔었어요. 근데 2014년도 거의 7월달 이때 최종적으로 거의 만 2년에 걸쳐서 쭉 검사를 계속 또 해보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2014년도 7월달에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하는 게 갑상선, 역부암, 악성 75%다. 악성의 퍼센트를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결정을 주로 많이 하는데 악성 75%라 하면 5%만 돼도 당장 수술하자고 다 대부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악성 75%면 1부터 5까지라고 봤을 때 3의 5보다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거니 6개월 이내에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강철 체력이라고 뛰어다녔어요. 많은 주변 지인분들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거를 하면서 다니냐.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 또한 원장님들한테 원장님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말로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한테 충격적인 크게 저한테 건강에 이상이 딱 오니까 와, 왜 건강이 정말 좋다, 건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몸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동서를 통해서 이 메나테크 정보를 듣게 돼요. 우리 동서가 선상경피증이라는 희한한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른쪽 팔이 퉁퉁 부으면서 이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3년 가까이. 이렇게 3년 가까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그 병명 알아내는 데만 거의 3년을 걸린 거예요. 이 퉁퉁 부은 그 원인은 뭐냐면 세포 사이사이에 다 염증이 들어가서 염증이 심해져서 피부가 딱지가 생기는, 그래서 딱지가 온몸으로 퍼져가는 희한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질병을 얻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엄청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제 소식을 딱 듣자마자 두 부부가 쫓아왔어요. 형님 이러면서 팔을 걷어서 보여주면서 붓기가 싹 빠진 상황으로 보여주면서 형님 이거는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2달 먹었는데 이런 상황이 됐고 제가 이제 오른손을 살살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뭔데? 분명히 형님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몸에 칼 대는 거는
설명은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칼 안 된다, 칼 된다고 무조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일단 먼저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강남센터로 쫓아갔어요. 그래 그럼 명함 줘봐. 바로 강남센터로 쫓아가서 배재원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세포 정상화와 글리코 영양소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말도 안 돼. 기가 막혀. 뭐 이런 상품이 다 있어? 속은 막 그러면서 설마 이게 진짜라면 그럼 의사들 다 죽었겠네? 이게 진짜라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이 되면서 마침 제 느낌은 그래 우리 배재현 선생님이 컨설팅을 해준 게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시고요. 그리고 2년 이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일단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해보시죠. 그 말에 꽂혔어요. 그래 그러면 나 수술 날짜는 4개월 이후에 잡는다. 수술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수술하라 그랬으니까 4개월 지난 다음에 수술해도 되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선택하게 되고요. 3개월, 4개월 후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환골탈태가 됐죠. 네, 완전히 바뀌면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해서 살 뺐어? 어떻게 해서 살 뺐어? 누구나 다 살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는 이때 이 글리코 영양소야 이거는 아니고 제가요 그냥 건강이 안 좋아서 먹었는데 서비스로 살이 빠졌어요. 서비스가 더 좋아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지?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엄마들을 컨설팅 해주고 원장님들을 컨설팅 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겨우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서 뭐 없어요? 그랬더니 MBA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하탄 비즈니스 아카데미라고 해서 원장님처럼 효과 본 사람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나 그런 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비즈니스 아카데미로 6주 동안 쭉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고 이 글리코 영양소가 뭐고 이 회사의 제품은 어떤지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왜 하필이면 네트워크로 풀었는지 자세하게 풀어줄 거예요. 한번 와서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러고서 6주를 그때는 서울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첫날 가서 저는 어디서 온 누구고요. 제가 이렇게 제품이 몇 킬로 빠졌어요. 이 얘기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MBT 했을 때의 모습이라서 오리지널 비포, 오리지널 애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거 좋다고 제품 먹고 제품 좋아지고 이런다고 해서 내일을 확 때려치고 이렇게 해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제품을 섭취를 하면서 저는 계속 이 메나테크에 한 발을 걸친 거예요. 한 발을 딱 걸쳐 놓고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개가 조금 일어나니까 나 먹을 정도 나오네. 우리 남편까지 먹을 정도 나오네. 이제 우리 온 가족의 영양식이 다 나오네. 우리 부모님까지 먹을 영양소가 나오네. 이렇게 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서 막 열심히 벌어서 사 먹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막 하다가 거의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걸리면서 2017년도 12월 달에 PD 인증을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드레스를 남편이 준 드레스 말고 처음으로 이렇게 드레스를 한번 입어보는 계기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2018년도에는 이렇게 브론즈 PD가 되면서 두 번째 드레스를 입게 되고 스피치를 마치 대종상 시상식 하듯이 스피치를 하는 계기가 되고요.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행을 2번이나 보내주는 거예요. PD 서밋이라고 해서 정말 인생 여행에 해당되는 하와이를 2월 달에 갔다 왔고요. 얼마 전 10월 달에 GIP 여행을 갔다 왔는데 벌써 3차로 갔다 왔어요. 학원을 하면서 정말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갔었는데 이 메나테크를 하면서 지금 5년 됐는데 6번을 갔다 왔나 7번을 갔다 왔나 굉장히 여러 번 갔다 온 계기가 돼서 이 메나테크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해서 저의 삶이 그냥 이 사진 2장만 봐도 사람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는 현실로 딱 돌아왔을 때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정말 이 많은 것들이 나의 저거예요. 나의 문제. 다 돈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나의 노후,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양가 부모님이 네 분이 다 살아계세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90세고 우리 친정 엄마가 88세,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85세, 84세 이래서 전부 80대 이후에 어르신들이신데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치매에 걸리면 어떡할까? 이 한 분이라도 이렇게 요양원 가서 누워 있으면 어떡할까? 정말 그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나의 노후에 대한 걱정. 나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자력으로 굴러가고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 주는 할머니, 용돈 주는 어른이 되어야 될 텐데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실을 점검을 또 해보고 해도 너무 깝깝한 거예요. 제가 학원을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학원생들은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고 우리 원장님들이 제가 지사장을 하다 보니 영어 지사장을 하다 보니까 영어 원장님들이 폐업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예 잘 돼서 권리금 받고 넘기는 원장님보다는 사장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지사장님 저 그만둘래요 이렇게 폐업하는 원장님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또한 TV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영업은 미친 짓이다. 나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 내 자영업자 폐업률이 최고래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학원 3개 자영업, 프랜차이즈 지사장 2가지 다 자영업, 여기 일산 쪽에도 프랜차이즈 지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자영업을 5가지, 6가지를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폐업률이 전국 최고래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건강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정말 행복한 삶을 굴러갈 텐데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현재의 시점을 자세히 봤더니 정말 고령화가 계속 고령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이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령자 인구도 점점 많아지고 건강보험 노인 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건강 사업이 참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케어된 거 보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생각을 주로 가지고 갔었고요. 그때 메나텍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메나페스트에 꼭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안 돼요. 꼭 오셔야 됩니다. 약속을 했어요. 배주원 사장님이 최고 리더라고 하는데 오셔가지고 메나페스트에 꼭 오세요 사장님. 막 이러시는 거예요. 또 우리 최재원, 배재원 사장님도 꼭 오세요. 일단 약속은 했어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사업이라고 생각지도 안 했고 소비자였었기 때문에 그래 약속을 했으니까 가주자. 진짜로 가줬어요. 가줬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런 세상도 있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근데 거기서 또 하나의 느낀 점은 뭐였냐면 우리 동서하고 또 같이 갔겠죠. 우리 동서한테도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 동서가 배신을 저한테 딱 때리는 거예요. 1시간도 안 앉아있더니 형님 저 가야 돼요. 가 알았어 가. 근데 6시에 끝났는데 그때 1시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 6시까지 나 혼자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약속은 했잖아요. 끝까지 계셔야 됩니다. 끝까지 인사하시고 가셔야 돼요. 네 이러고 약속은 다 했는데 정말 뭐 자기네들끼리 저쪽에서 난리고 맛있는 거 맛보면서 난린 거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보다가 나는 좀 그러네 이러고 한 2시간 김미경 강사님이 나와서 그때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재미있게 보고 모르겠다 나도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올림픽공원 그쪽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야 있잖아 나 여기 올림픽공원인데 우리 차 한잔 마시자. 나 6시까지 여기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5시까지는 와야 될 것 같아. 잠깐 나와. 그래서 땡땡이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땡땡이를 치고서 이제 한 5시쯤에 딱 왔어요. 그랬더니 화면이 막 이렇게 영화 같은 화면이 막 나오는 거예요. 끄끈 화면에. 뭐지? 저분 나 아는 분인데? 나한테 오라고 난리쳤던 분인데? 뭐지? 그랬더니 이분이 이 메나테크를 만난 삶에 대해서 막 영화처럼 막 나오더니 이 큰 무대가 싹 바뀌더니 아니 이쪽도 계단이 있고 이쪽도 계단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쫙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일리 쫙 무슨 대통령 저거 하듯이 쫙 이렇게 가더니 여기서 이렇게 영부인 내려오듯이 파란 드레스를 입고 하얀 턱스들을 입고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 남자분이 이명진 사장님이 스피치를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만나면서 너무 행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다가 말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다니면서 한 노래가 있는데 이 시간에 노래 한번 해도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박수 치잖아요. 근데 우리 이명진 사장님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야. 저분의 삶에 뭐가 있었길래 남자가 저렇게 울을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저렇게 우는 일이 있을까?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축하 무대로 야, 이 회사 괜찮네. 김봉수가 그때 나가수에서 최고로 핫할 때였어요. 김봉수가 핫할 때 김봉수를 초대를 해가지고 축하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거 딱 하고 나서 축하 공연을 하고 끝날 때쯤에 드레스 입은 분들 다 나오라 그러더니 여기서 막 쫙 이렇게 피날레를 흘리는 걸 딱 보고 나서 야, 저들만의 세상은 희한한 세상이다. 남의 세상으로 생각하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가서 메나페스트를 가서 딱 보고 왔더니 이 영상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 저런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그러면서 와서 강의를 하나씩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의 중에 상위 1%만 아는 부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부자의 비밀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어주는 존재라면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계속 돈을 빼가는 존재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집이 자산일까 부채일까? 여러분들 집은 어때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저 완전 부채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 제일 큰 부채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키워서 이 아이들이 용돈을 따박따박 주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면 어마어마한 또 자산이 되겠죠. 이런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재산과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이 뭐냐, 자산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재산은 팔았을 때 돈이 되는 거지만 자산은 어떨 때 그냥 평소에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내 주머니에 채워주는 게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 중산층, 부자가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럼 그 현금 흐름을 어떤 식으로 현금 흐름이 될까 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은 버는 족족 다 쓰는 거예요. 모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 미리 땡겨 쓰잖아요. 우리 카드 먼저 결제하고 미리 땡겨 쓰잖아요. 근데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아요, 수입은. 근데 지출도 많아요.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소비도 하고 집도 늘려가고 차도 늘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산으로 모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수입이 들어오면 자산 모으는 데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돈을 쓰기는 쓰되 자산이 굴러가는 데 돈을 쓰더라는 거죠. 이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가장 큰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면
왜 굉장히 직업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직업이 전부 다 4가지로 다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 그리고 전문직이나 자영업가,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이나 전문직 자영업에 95%를 종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소수의 5%가 사업가나 투자가인데 많은 돈이 어디에 주로 있느냐 하면 여기에 95%에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돈 벌었다가 전문직 자영업 했다가 다시 아유 그냥 따박따박 받는 게 좋아 이래서 여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했었지 그 위를 바라다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노력할 것인가, 내가 어느 쪽으로 점프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만드는 일,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주로 해야지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지름길이 뭐라고 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추천한 그 사장님들이 뭐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모두 할 것 없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생을 최대한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평범한 사람한테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키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부자들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전 세계 부자들을 다 봤더니 부동산 종사를 투자자나 이렇게 주식, 금융 이런 거를 해서 부자가 된 비율보다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10만 명을 배출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20%에 해당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와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다. 메가 트렌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자세히 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사람들도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소비자가 됐던 사업자가 됐던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 아 우리나라도 옛날처럼 그 인식이 다단계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도대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흐름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대부분 물건을 만들면 광고에서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주로 오잖아요. 근데 대형 할인 매장을 통해서 우리 좀 싸게 가져오고 소비자가 싸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큰 매장이니까 어디 매장 없는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대형 할인 매장이나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서 내가 소비를 하면 소비가 수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소비는 그냥 소비로 끝나는 거예요. 그 포인트 가지고 내 재산을 쌓을 수 있어요? 포인트 가지고는 못 쌓잖아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이렇게 광고해야 되는 대신에 광고를 하지 않고 광고를 하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뭘로다 투자하냐면 연구 개발 하는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품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써보고 너무너무 좋아. 그럼 우리 입소문 내잖아요. 학원도 입소문이 돼서 아이들이 오는 거거든요. 입소문이 냈을 때 인터넷 홈쇼핑이나 대형 할인 매장에서 아무리 입소문을 내도 여기서 나한테 돈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광고를 하지 않으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회사에서 너무너무 광고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광고비를 저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를 하면서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소비의 흐름이고 현금 흐름의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고 무자본, 무정포획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내가 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결국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야 진짜 이거 멋있는 비즈니스네. 남들이 얘기하는 그 다단계 피라미드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네 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해지면서 내 주변이 함께 건강해지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꼭 전업으로 뛰지 않고 투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시간도 선택하면서 짬짬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디서든지 사업을 해서 무제한에 내가 원하는 만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야, 이 사업 정말 멋진 사업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많은 책에서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지만 반드시 알아봐야 할 게 있어요. 뭘 알아봐야 하냐면 이 많은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게, 회사를 반드시 알아보고 그 회사가 취급하는 아이템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상을 위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보상을 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먹은 글리코 영양소 메나텍 제품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를 딱 봤더니 1994년도에 미국 텍사스에서 설립을 해요. 설립을 하면서 우리께 최고야, 우리께 더 좋아가 아니라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든 회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든 회사, 이 메나테크가 1994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1996년도에 엠브로토스라는 제품, 우리 거의 글리코 엠브로토스라는 주력 제품을 1996년도에 시장에 선보이게 되면서요. 나스닥에 1999년에 나스닥에 상장이 돼요. 나스닥에 상장돼서, 이때 상장돼서 지금 20년 동안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 굉장히 단단한 회사, 투명한 회사, 안정성 있는 회사, 신뢰성이 굉장히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MIT 공대에서 어떤 세계를 바꿀 10대 신기술에 선정을 해요. 여기서 세계를 바꿀 10대 신기술에 분자 영상, 무선 센서망, 기타 이런 것들 쭉 보면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년을 앞서서 발표하는 학교가 MIT 공대인데, 이 공대에서 글리코믹스라는 글리코를 연구하는 학문이 10대 신기술에 딱 들어가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어때요? 우리가 생활의 편리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10대 신기술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생명에 해당되는 글리코믹스까지 10대 신기술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1999년도부터 당생물학과, 당과학과 지금 그게 생기면서 지금도 학교에, 대학교에 그 학과가 꾸준하게 생기고, 이때서부터 계속 연구도 하면서 계속 발전되면서 신물질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004년도에는 그 참고서, 미국 협회 참고서에 이렇게 등재가 될 뿐만이 아니라 특허를, 전 세계 특허를 155개국의 특허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15년 됐어요. 그렇죠?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6년도에는 메나테크 2005년 최고 성장 기업, 미국에서 최고 성장 기업의 6위로 선정이 되고요. 200대 중소기업 중에서 탑 10에까지 선정이 되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토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면서, 이때 많은 문제가,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글리코 특허를 다 받아놓고 10대 신기술, 그리고 완전 특허 막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9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니까
제약회사에서 딱 봤더니 아, 이 글리코 믹스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네. 자기네가 만들려고 보니까 이 조그만 회사에서 다 특허를 걸어놔서 가루로도 못 만들고 물로도 못 만들고 액체로도 못 만들고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안 돼. 특허 무효 소송을 막 걸어요. 특허 무효 소송을 걸고 그러니까 동종 업계에서는 이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그래, 그 회사는 임상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임상을 가지고 과대 광고를 걸어요. 임상 데이터가 약국, 제약회사에는 임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식품회사에서는 임상이 있으면 그건 과대 광고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과대 광고로. 그래서 과대 광고와 막 소송과 막 이래서 이 회사가 거의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생물학에 도대체 이 글리코는 누구의 것인가 막 이러면서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막 나왔어요. 결국은 이 회사가 다 승소를 하면서 메나테크 거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되면서 이 소송으로 거의 한 5년 이상 시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짜 까다로운 검증, 인증, NSF 인증 이런 인증들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맡게 되고요. 이런 회사가 바로 메나테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 회사에 성장하려면, 회사를 보려면 텐텐 차이나를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네가 선정을 하려면 알아보려면 최소 10년 된 회사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최소 10개국은 진출해 있어야 된다. 10개국은 진출해 있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중국 시장을 오픈하기 직전인가를 알아봐라. 그래서 텐텐 차이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회사는 얼마 됐어요? 26년 된 회사고요. 그리고 27개국에 진출이 이미 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바로 오픈 직전에 있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회사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거에 너무 반했어요. 뭐냐면 M5M이라고 해서 저는 저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거의 800명의 아이들을 후원을 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근데 저는 저도 모르게 거의 800명의 아이들이 후원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제품을 하나 이렇게 딱 먹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500만에 달하는 그 아이들을 대부분 굶어 죽는 것보다는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내가 제품을 하나 딱 먹으면 동시에 후원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토 브랜드라고 해서 한 달치 먹을 아이의 식량이 가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래서 그 한 아이를 살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이 영양소가 우리가 먹는 영양보다 훨씬 품질이 좋게 남는 게 아니라 훨씬 품질이 좋게. 왜냐하면 이 회사는 왜 품질을 더 좋게 만들었냐면 우리는 일반적인 곳에서 살지만 저 미개인 나라가 대부분 아이들이 영양소를 거기는 환경이 너무 더럽다. 그 아이들이 그 환경에서 버텨내려면 영양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M5M 재단을 그렇게 쓰러져 갈 때도 대부분 아무리 그래도 회사가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거의 회사가 망하네 안 망하네 그럴 때는 다 중단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계속해서 운영을 했던 매력적인 회사, 정말 건강한 회사, 이 회사가 메나테크다라고 보면서 야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 마음에 드시죠?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취급하는 아이템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아이템이 뭘까 이렇게 봤더니 글리코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잠깐만 보시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뭐 간이 안 좋아요, 뭐 위가 안 좋아요, 문제가 있어요. 다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결국은 조직 검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 조직의 가장 최소 단위인 세포를 보는 검사예요. 그러면 이 세포는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체란 말이죠. 그리고 흩날리는 막 이렇게 털이 있는 거예요. 이 털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털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몽글몽글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맺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뭘로 돼 있을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근데 이 촉수가 빼곡하게 많은 데는 굉장히 건강한데 촉수가 부족한 데가 건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촉수와 이 성모, 촉수 이것과 우리 건강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봤더니 얘로 구성되어 있는 걸 자세히 봤더니 8가지 영양소인데 이 8가지 영양소는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이라는 말을 써서 당 영양소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라고 총칭을 하고 면역 탄수화물이다, 특수 탄수화물이다, 필수 탄수화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이 8가지 영양소인 거예요. 이 8가지 영양소의 역할을 자세하게 봤더니 세포에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세포에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 별의별 거 다 들어오잖아요. 막 미세먼지도 들어오고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박테리아도 들어오고 나쁜 거 좋은 거 다 들어오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감지해서 내 몸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오면 몸에 흡수를 해주고 나쁜 독소나 콜레스테롤이나 또 그리고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내 몸에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촉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촉수가 많을수록 흡수율이 좋고 촉수가 많을수록 면역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세포와 세포는 서로 손을 잡고 다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끝에서 일어나는 일, 발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뇌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콕 찔리면 아야가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콕 찔리는데 한참 있다 아야 이렇게 나오면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온몸의 세포는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동을 하면서 내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왔던 얘기냐 그게 아니라 작년에 겨울 면역을 지켜라 해서 의사 선생님이 딱 나와서 정상 세포에는 이렇게 성모가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는 이렇게 하나에 10만 개씩 빼곡하게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세포는 대부분이 이래서 만성 피로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면역 떨어지고 그런 원인이 이 촉수가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병든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의 다 빠져서 10,000개 미만이 되면 세포 자체에 변형이 옵니다. 변형이 왔을 때 그때 내 몸에 질병이 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하냐면 얘 촉수는 세포 촉수는 마치 성모는 CCTV 같은 역할을 해서 CCTV 망가진 자리에 우리 우범지대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이 CCTV가 딱 망가지면 그 자리에 질병이 노출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세포 촉수가 어떻게 생겼어? 모든 세포에는 이렇게 촉수가 밤송이처럼 뾰족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촉수가 빠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 정상 세포의 감지 능력에 따라서 얘가 빨리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 감지 능력에 따라서 오히려 암세포가 이 자리를 초토화하거나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내 몸속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 촉수를 한번 볼게요. 내 몸속 구석구석의 세포 촉수를 보면 정자, 난자 세포에도 뇌세포에도 귀 쪽, 위장, 대장, 소장에도 그리고 코 점막에도 그리고 폐에도 하다못해 관절 쪽, 그 다음에 줄기세포 쪽, 우리 혈액형에도 모든 게 다 어떤 아까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시즌이잖아요. 감기. 그쵸? 감기 시즌인데 아니 우리 몸이 어떻게 알고 바이러스를 다 내보내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 한번 볼게요. 메르스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전부 나름대로 다 촉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딱 들어오면 내 몸속에 있는 그 수많은 촉수들이 아 얘는 이상한 아이네, 내 몸에 있는 아이가 아니네, 얘는 이물질이네 이래서 배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내 몸속에 세포 촉수가 너무 부족하면 얘를 감지를 못하겠죠. 감지를 못하면 내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때 병에 노출이 되고 독감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속에 세포 촉수를 짱짱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혈관에 대해서 너무 태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저는요 건강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당뇨 1년밖에 안 먹었어요. 혈압 2년밖에 안 됐어요.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게 우리 현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젊은 층이든 연세가 드신 분들이든 너무 많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당뇨, 뭐 혈압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한번 볼게요. 촉수가 이렇게 빼곡하게 많으면 얘네들이 감지를 하면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걸 막 배출을 시키는데 촉수가 혈관 단면에 많이 빠져 있으면 거기에 어때요? 다 감지를 못하니까 흡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은 끈적끈적하니까 자꾸 내 혈관 벽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포 촉수 정도에 따라서 달라붙는 정도가 다르는 거죠. 모처럼 마치 우리 고비 낀다 그러잖아요. 고비 끼는 것처럼.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면 혈액이 통하는 부분이 적어요? 정상이에요? 적어요. 적으면 어떻게 돼요? 압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압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혈압약을 처방을 해주면서 혈압약 처방하면서 6개월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6개월 먹고 끝내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평생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안에 평생 먹어도 얘가 걷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고혈압약 안에 고지혈증 약도 들어있고 뭐 콜레스테롤 약도 들어있고 중성지방 약도 들어있고 막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막 먹으면 이것만 녹이냐는 거죠. 우리 몸에 어디 혈관벽까지 같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얇아지겠죠. 그러면 얇아지면서 나중에는 고혈압약 계속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먹게 되면 터지게 되잖아요. 터지면 뇌에서 터지면 뇌혈관 질환, 심장에서 터지면 심장 질환 이렇게 TV에 보면 이렇게 막 자꾸 쓰러지는 경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저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런 것으로 쓰러지는 분들은 암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암은 진짜 6개월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도 있잖아요. 갑자기 딱 쓰러지면 본인도 모르고 정리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쓰러지고 온 가족이 다 고생을 하고 계속 누워있다 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혈관 관리는 이럴 때서부터 지금부터 바로 깨끗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절이 아팠던 것이 많이 좋아졌어요.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고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뼈와 뼈 사이에 여기 이렇게 연골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면 디스크라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왜 좋아질까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구성되는 물질이 뭐냐면 주요 성분이 수분과 단백타당, 당,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 단백질이 수분을 머금고 이렇게 있으면 탄력을 딱 유지를 하는데 만약에 당, 단백질도 부족하고 수분도 부족하고 이러면 원래 이랬던 나의 관절 파트가 이렇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폭풍으로 흡입을 시켜주고 폭풍으로 내게 필요한 영양소를 막 집어넣어주면 얘가 탄력을 다시 이완돼서 물을 흡수하고 영양소를 흡수해주면서 내 탄력이 유지해지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트를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6개월 이내에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랬고 제가 4개월 동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4개월을 집중적으로 섭취를 했잖아요.
사료를 집중적으로 섭취를 하다 보니까 막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너무너무 예뻐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내일 이제 수술 날짜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4개월 이후에 이제 잡아놨으니까 내일 수술 날짜 받으러 가는 날 우리 남편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지 당신 내일 수술 날짜 받으러 가는데 겁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야 있잖아 나 아무렇지도 않다 그럴 것 같아. 아프기 전전보다 더 좋아. 나 가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난번 차트랑 이번 차트랑 두 개를 똑같이 이렇게 한 화면에 꺼내 놓으시면서 오른쪽은 지난번에 봤던 거고요. 이 왼쪽에 여기 보니까 보세요. 자국은 남아 있어요. 자국. 근데 암 소변 수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암이 사라졌어요. 이게 아니라 저 그럼 지금 수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 수술 안 해도 되는데요. 몸속에 있는 혹이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6개월마다 와서 검사하세요. 이게 2014년도 10월, 11월 그 사이에 나왔다는 얘기고요. 지금 만 꼬박 5년 정도 되고 5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글리코로 내 몸을 케어하고 글리코로 내 몸을 제대로 정상화 시켜가지고 보고 있는데 내 몸이 정상화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다고 내가 논문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렇게 쉬운 차트가 있는 거예요. 글리코 영양소는 세포 표면의 부위에 부착하려는 종양 원인과 경쟁해서 부착하지 못하게 한대요. 내 세포 촉수가 빼곡하게 있으면 여기에 암세포가 막 달라붙어도 달라붙지 못하게 막 막아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글리코 영양소가. 그리고 암세포는 서로 이렇게 뭉쳐서 전이하려고 하는데 이 뭉치는 거를 자꾸 흐트러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8가지 우리 8가지 영양소, 이 글리코 영양소는 암에서 증식하지 못하도록 전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 글리코 영양소가 뭐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를 뭐라 그래요? NK세포라 그러잖아요. 이 NK세포는 활성화를 시켜준대요. 우와, 암세포가 자라지도 못하게 만들고 달라붙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오히려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를 세게 만들어주니까 내 몸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이거에 발맞춰서 얼마 있다 TV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암세포고요. 이게 면역세포인 거예요. NK세포인 거예요. 쫙 펼쳐서 이 암세포를 잡아먹으러 갔어요. 자기 몸을 변형시켜 가면서 얘를 막 뚫어가지고 싹 없애요. 없애고 난 다음에 여기가 싹 사라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는 딱 지키고 있대요. 다른 것들은 딴 일하러 다 가고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거 구멍을 뚫냐면 이렇게 이상한 세포, 암세포가 딱 나타나면 NK세포가 가서 여기다 쫙 쏘아서 터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터트려서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어머나. 그냥 넘어갈게요. 저기 영상 좀 한번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탄수화물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탄수화물 다 먹었죠. 알겠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를 드시면서 생활하는 것이 건강인데 좋겠습니다. 당도 면역 탄수화물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래요. 그렇다면은 탄수화물을 거부하고 안 먹게 되면 완내 걸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 네, 실제적으로 건강하시잖아요. 예. 건강하게 보이고 우리는 하루에 매일 수만 가지의 그 암세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그 면역세포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면역탄수화물이에요. 면역탄수화물이 면역세포에 충분히 있을 때 재기능을 발휘해서 암세포들이 아무리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걸 다 제거해 줄 수가 있는데 면역탄수화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암세포들이 다 제거가 안 된 것들은 살아나서 점점 암으로 번창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탄수화물을 충분히 복용을 해서 늘 좋은 건강 상태, 그걸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악이지 적이지 판단한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 A형, B형, O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당 몇 가지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면역세포도 이 당 성분이 꼬리표를 갖고 있어서 암세포인지 아니면 정상세포인지 구분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탄수화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것이 충분하게 골고루 복용되지 않으면은 실제 암이 발생합니다. 음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암은 유전에 또 기인되는 게 또 몇십 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사람이 그런 쪽 암이 더 잘 생기지만은 아무리 생기려고 해서 우리가 면역 탄수화물을 충분히 커버하면 다 해결돼요. 예, 그리고 제가 좀 보충하자면 암은 뭐 5% 이상의 차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유전은요. 그러니까 가족력이랑 합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먹어서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담배가 30% 가까이 되니까 실제 담배 안 피는 게 유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고요. 암은 왜 생기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은 세포는 원래 자기 수명까지 다 살면 알아서 자살해서 딱 죽어야 되거든요. 네. 자살 안 하고 계속 살면 그게 암세포화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죽어야 될지 세포가 알려면 우리 그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면역 탄수화물이 이 신호를 잘 감지를 해서 아 죽을 때 됐구나 해서 딱 제때 죽으면 좋은데 자꾸 염증을 일으키고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 그 비닐 그 있잖아요. 그게 터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키는. 그 터지면 주변에 다 영향을 미치고 죽으면 위험한 거고 제때 깨끗하게 딱 이제 수거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아주 노화를 방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면역 탄수화물이 제때 죽을지 안 죽을지를 결정을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암하고도 상관이 많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면역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 영양소라고 말할 수도 없고 글리코 영양소라고 말할 수 없으니 면역 탄수화물이다. 그리고 필수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꼬리표가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글리코 영양소가 감지를 한다.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 5대 영양소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지방 5대 영양소가 충분하게 우리 몸에 있어야지 되는데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밤에 두려우신 분이 있어요. 밤에 너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제대로 잘 안 보이고 너무 깜깜해서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야미즘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이런 분은 비타민 A에 해당되는 영양소를 잔뜩 먹어서 다시 이렇게 정상화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입병이 자주 나는 분이 있어요. 옛날엔 막 계열병이라 그러고 무서운 그런 질병이었지만 입이 자꾸 얼고 입병이 자주 나고 이런 분들은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1%만 부족하면 갈증인데 10%만 부족해도 혼수 상태에 빠지고 20%가 부족하면 죽는데요. 이 무서운 게 뭘까요? 물인 거예요. 정말 물만 제대로 잘 마셔도 우리 몸이 되게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우리의 아이템 글리코 영양소, 이 아이템이 이 글리코 영양소, 이 8가지 영양소는 도대체 결핍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얘는 탄수화물의 일종인 거예요. 탄수화물의 8가지 영양소인데 우리 몸에서 글루코즈는 주로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 밥, 밀가루 이런 것에 탄수화물에 주로 많이 들어있고요. 갈락토즈는 유제품에 주로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 아시아계 사람들은 우유가 잘 안 받아서 류마티즘에 걸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만노즈가 많이 들어있는 데는 알로에, 퓨코즈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곳은 미역귀라든지 자운형, 약용버섯 이런 곳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자일로주 같이 고로쇠, 수액, 나무, 검 이런 데 막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영양소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식탁에서 자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주 만날 수 없는 이 영양소가 안 들어가지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저하게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 분명히 무슨 노출이 생길 거잖아요. 이게 부족할 때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보면요. 세포가 서로 대화를 한다 그랬는데 대화가 안 돼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왜 당뇨, 루푸스, 피부 근형, 다발성 경화증. 우리 동서가 한 게 아마 선상 경피증이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 형태. 그리고 과면역은 뭐냐면 오류예요. 오류. 신고를 잘못한 거죠. 내가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소화기 정도로 끌 수 있는 건데 여기 난리 났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불 나가지고 난리 났다고. 소방차 10대가 출동하면 물을 쏘잖아요. 그러면 자기 세포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염증이 변해서 뭐가 돼요? 혹이 되고 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조차 뇌기능 장애조차 전부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뭐 거의 한 20년 이상 가르치다 보니까 20년 전의 아이들, 10년 전의 아이들, 똑같은 학년 때잖아요. 초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5년 전의 아이들, 현재 아이들 봤을 때 다 달라요. 뭐가 다를까 봤더니 일단 아토피 비염이 너무 많아져요. 옛날보다 계속 점점 많아지고 또 어떤 게 하냐면 주의 집중 행동 과다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 대부분 우리 아이가 엄청 산만하면 엄마도 알잖아요. 근데 학원에 보내거나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이 다 케어하는 줄 알아요. 근데 집에서 산만한 아이는 나가서도 산만하잖아요. 학원장님이 전화를 해요. 혹은 학교에서 전화를 해요. 어머니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어머니도 같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 엄마는 아이를 그날 뭐 하는 날이에요? 잡는 날이잖아요. 아이를 잡으실 거예요. 그래 내 탓이다. 너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해서 세포 촉수가 부족하니까 안 되겠다. 글리코 먹자. 이렇게 하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세포 촉수가 너무 부족해서 아이가 이런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엠브로토스를 뭐 요거트에다 타서 주든지 뭐 아이가 잘 먹는 거에 타서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아이한테 먹여서 세포 촉수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도 온순해지고 똑똑해지고 정상화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파킨슨, 치매, 우울증 너무 무서워요. 지금 현대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조차도 우리 글리코 영양소 기반이 되어 있고 이게 부족했을 때 생기는 것이니 어떻게 이 증상은 채워지면 증상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젊은 층이 불임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가서 검사하면 와이프나 남편이나 다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불임이 난임이라고 그러죠. 되게 많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대화의 수단이 부족한 거예요. 정자세포에 있는 촉수랑 난자세포에 있는 촉수가 서로 대화를 해서 얘네들이 정말 유전자가 훌륭한 유전자, 그리고 똑똑한 유전자, 그리고 건강한 유전자, 나하고 잘 맞을 것 같은 유전자, 그 아이 하나만 딱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싹 살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근데 그 촉수가 너무 부족하니까, 대화의 수단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난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리코 베이비를 탄생을 시키려면 가서 시술을 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엠브로토스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저는 배재현 소장님이 이 차트를 딱 꺼내는 걸 보고 진짜 웃겨. 이랬어요, 속으로. 진짜 만병통치약이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참. 야, 속으로 다 죽었겠다. 의사 선생님 다 죽었겠다.
약사가 왜 필요해? 막 속으로는 막 이러면서 저게 진짜라면 말도 안 되는데 저게 진짜라면 근데 데이터를 막 보면 그리고 막 어마어마하게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 무섭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논문, 자료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서 이거 다 검토해 보시라고 남편분 검토해 보시라고 이렇게 주는 거를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보면서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도 들어가고 이런 느낌을 들어가면서 야 정말 이때 선택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 우리 몸의 기반이잖아요. 우리 몸의 기반 그 기반 우리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대요. 서재걸 박사님이 우리 몸에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몸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먹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먹다 보니 내 몸에 있는 100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일을 안 하게 만든 거예요. 일을 못하게 내가 만들어 놨다면 뭐예요? 내 몸에 있는 100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니 이 많은 증상들이 사라졌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제가 혼자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많이 있어요. 이 자료를 얘기하다 보면 하루 종일 오늘 밤을 새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나왔어요. 글리코믹스가 10대 신기술에 들어가면서 당질학과, 당과학과, 당생물학과가 계속해서 생기는 신물질이고 신영양소다.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고요. 과학적, 의학적인 근거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에 대해서 이 글리코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더라 그 역할에 대한 것을 노벨 생리의학상을 거의 6번 이상 수상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중요하면 1995년도에 네이처지에 나가자마자 96년도부터 하퍼의 생화학이라는 의사선생님, 약사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그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을 해요. 교과서에 실리는 그런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고 3대 과학 잡지의 표지에 올라가는 그런 영양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어마어마한 특허와 함께 인증 마크란 마크 정말 까다로운 인증 마크 그리고 임상 데이터가 너무 많이 풍부한 이런 회사가 바로 우리 메라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6년도서부터 이 교과서에 나왔는데 요즘은 2006년판으로 배우고 있어요.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느냐 하면 단당류가 8가지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지 알았더니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의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다. 우리 글리코 영양소 아이템으로 한 거 너무 멋지죠? 근데 글리코 영양소 같아 얘기했는데 엄청 다 기억하세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해독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 배출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세포 단위, 소장 단위로 흡수하는 흡수율이 너무너무 좋고 면역에 탁월하고 그리고 세포는 아까 나왔잖아요. 일정 시기가 되면 딱 죽고 다시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세포의 소멸과 발생하는 시기까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호르몬을 인지를 해서 이 영양소가 어디에 필요한지 그걸 다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위와 장의 건강에 탁월하고 우리 몸의 구석구석 센서의 역할 줄기세포까지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한 것이 제품화된 것이 바로 엠브로토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엠브로토스를 기반으로 한 우리 아이템, 이 회사의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냐 하면 모든 제품이 건강 관련된 식품, 그리고 화장품, 아로마 모든 제품에 글리코 영양소를 조금씩 다 함유를 시켜놨어요. 엠브로토스는 세포 촉수만 잔뜩 만들어주는 글리코 영양소만 완전히 담아놓은 것이고 비타민, 미네랄에, 항산화제에 어디 부분이든지 간에 글리코 영양소를 조금씩 다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먹어도 너무너무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효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천연의 글리코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명품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차피 집에서 먹잖아요. 샴푸도 쓰고 막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명품으로 내 몸이 명품이니까 먹는 것도 명품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품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몸을 정상화시키자는 거죠. 어떻게 체온 조절 시스템, 면역 시스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냐면 글리코클리노로 인해서 우리 인체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에도 그리고 한여름에도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뭐가 작동을 잘하는 거예요? 체온 조절 시스템이 작동을 잘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암세포가 하루에 500에서 5000개 이상 매일매일 생긴대요. 근데 내 면역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 암에 안 걸리는 거고, 면역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암에 걸리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체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건데, 이 인체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독소를 제거를 하고 좋은 영양을 제대로 잘 채우고 그리고 환경 개선하면서 내 몸에 정말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 영양소를 기반으로 해서 내 몸을 정상화시키자. 이게 바로 저희 아이템입니다. 어때요? 아이템 너무 매력적이죠? 네. 와, 회사 너무 괜찮네. 아이템 짱이네. 안 할 이유가 없겠네. 그쵸? 근데 윗사람만 다 좋은 일 시킨대. 그럼 하고 싶어요? 그럼 안 하고 싶을 거잖아요. 내가 기껏 했는데 윗사람만 돈 벌어 갔대. 그러면 싫잖아요. 그쵸? 그럼 보상은 제대로 주는지 한번 보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메나텍은 심플해요. 속이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이 6가지가 다예요. 이 6가지 플러스 종류인데 내가 얼만큼 노력하고 내가 얼만큼 거기서 시간 투자를 하고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 6가지를 다 받을 것이냐, 2개만 받을 것이냐, 3개만 받을 것이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쉽게 생각하시면 내 자리에서 그냥 나만 먹었어. 그냥 나만 먹을 거야. 그러면 소비자에 대한 혜택으로 그냥 20%의 할인 혜택을 주어지는 거고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1PV라는 점수가 있는데 1PV가 한 1,550원 정도 되니까 이게 한 500점 정도면 한 75만 원 매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5만 원 매출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어머 이거 내가 써보니까 너무 괜찮네. 우리 아이도 좋아지고 이것도 좋고 좋으네.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소개를 시켜줬을 때 이렇게 2개의 구조, 이렇게 트리플 구조가 딱 만들어지면 여기 드디어 비즈니스를 시작하셨군요. 그래서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8만 원이 들어가져요. 근데 4명이 소개가 일어났어요. 너무 괜찮아. 누가 엄마 너무 괜찮아. 이렇게 4명이 소개가 일어나면 2배니까 16만 원 줘야 되잖아요. 이 회사 되게 멋있어요. 16만 원이 아니라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로 20만 원을 줘요. 그래서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는 드디어 사업을 시작하셨군요. 이렇게 해서 주는 보너스가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유니레벨 보너스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4명을 소개를 하면 분명히 나처럼 이렇게 막 입소문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쭉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에 따라서 매출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매출 보너스가 8%부터 4%까지 유니레벨 보너스가 7단계까지 맞춰서 나한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보너스는 뭐냐면 무한 보너스예요. 무한 보너스는 뭐냐면 그러면 뭐 1000단계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큰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큰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룹에서 7단계 이하를 몽땅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0.5%. 왜 0.5%냐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8단계가 됐든 100단계가 됐든 200단계가 됐든 그러면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소득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또 한 가지 보너스는 무슨 보너스냐면 멘토 보너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내 소개로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이 중에 소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소개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 직급이 됐을 때
다달이 주어지는 보너스를 멘토 보너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소개한 이 친구를 ED 만들어서 너무너무 고생했어. 그래서 10만 원 이번 달에 줄게. 또 ED 했네? 10만 원 줄게. 그래서 다달이 이 사람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3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다달이 들어가는 보너스가 멘토 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보너스냐면 체크 매칭 보너스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비즈니스의 꽃이라고 볼 수 있고 메나테크의 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매칭 보너스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꼭 내가 소개한 사람이 직급을 가야만 이 사람 보너스에 해당되는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후원인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내가 어느 정도 직급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버 ED의 직급 이상을 만들었으면 이 사람 매출에 해당되는 매출 보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 보너스의 20%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꼭 이 사람을 내가 소개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매출 보너스가 혹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한테 20만 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잘 되게 도와주고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 바로 우리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보너스냐면 글로벌 보너스라고 해서 글로벌 풀 보너스는 뭐냐면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했어요. 우리 회사에 주식 투자를 안 했는데 전 세계 매출을 딱 그것을 1.5%를 딱 떼요. 그래서 마치 브론즈 PD 이상 사람들을 임원급으로 보는 거예요.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임원급으로 봐서 그래서 그 지분율로 나눠준 거예요. 0.5%, 1%, 1.5%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 중국 시장이 오픈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고 전 세계에 계속해서 진출할 예정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겠죠. 계속 매출이 늘어나면 지분율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이 글로벌 풀 보너스가 점점 많아질까요? 안 많아질까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6가지 보너스를 다 받을 때까지는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6가지 다 받으려면 어디까지는 와야 돼요? 최소 브론즈 PD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브론즈 PD까지는 온다면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그럼 안 그만두겠죠. 그렇죠? 예, 이 일이 저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쉽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내가 만약에 시작을 딱 해서 그냥 나 혼자만 요 자리에서 먹는 소비자 근데 요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8만 원에다가 요게 매출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매출 보너스가 5만 원 정도 추가를 해서 13만 원에서 15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요 구조만 만들어도 15만 원 정도 그러니 내가 먹는 제품 정도 몇 가지는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근데 4명을 소개를 했어요. 4명을 소개를 하면은 한 35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2명을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골드 트랙이라고 해서 50만 원이 넘는 구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PD, 실버 PD까지 2개의 라인을 정말 열심히 성심성의껏 도와서 2개 라인에 짱짱하게 굴러갔을 때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소득이 나한테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아예 상하하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금 막 시작하는 사장님들도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작은 디렉터부터 내가 원하는 직급까지 정말 나는 이거를 통해서 나는 따박따박 한 300만 원씩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골드 ED만 제대로 굴러가도 골드 ED나 PD 정도까지만 이 정도만 가도 따박따박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금액과 직급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목표로 두고 성장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인세소득이 가능하고 무자본 무점포에 정말 그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라지는 정말 정직한 그런 사업이 우리 메나텍 네트워크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거 맞아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할까요? 언제 할까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한번 볼게요. 사업이 성공하려면 일단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특허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잖아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 아이템 중에서 주로 어느 아이템을 주로 하시겠어요? 미래 아이템을 주로 할 거잖아요. 미래 아이템 중에서 건강관리 산업이 1조 달러 이상의 산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전에 주류 쪽에 있었던 게 컴퓨터 산업만 이렇게 잠깐 본다면 제가 컴퓨터를 전공을 막 하고 그랬을 땐 IBM 회사가 최고였었어요. 그리고 전산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대형 프린터기가 있어서 출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비주류에 있었던 조그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이 회사가 주류로 넘어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 회사가 주류로 넘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생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비타민 미네랄이 주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글리코 영양소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글리코 영양소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데 주류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넘어올 때 어마어마한 부자가 또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일까 이렇게 봤더니 그냥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매스컴을 통해서 그걸 모멘텀 타이밍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 전에 뭐 막 그랬는데 비타민 미네랄이 엄청 좋습니다. 약국에 쫙 퍼진 것처럼 이 TV에서 이렇게 역할을 할 때 그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TV에 한번 보면 미국 언론, 일본, 아시아 언론 그리고 한국의 언론이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해요. 아까처럼 면역 탄수화물이라는 둥, 당 영양소를 먹었는데요. 이게 싹 나았고요. 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운동선수가 먹는 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당단백이 면역에 관여한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배우는 거 TV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이 바로 모멘텀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에 그냥 장착만 제대로 하면 저절로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스폰서님과 하는 2대1 홈미팅 지금 이렇게 하는 OM 세미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홈미팅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센터에서 하는 OM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고피디 세미나 이런 그리고 특히 MBA라는 게 가장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맨하탄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하라고 막 끌어오는 사람 없고요. 이거 졸업했다고 안 하고 가져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그때 판단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도 시켜드리고 성공 입증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 다다음 주에 메나페스트 있잖아요. 메나페스트도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어떤가 가서 구경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처럼 아마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들을 한번 참가를 해보시면 정말 시스템이 제대로 잘 굴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광경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메나테크에서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따라줘요. 아까 그 차트에 나왔던 돈뿐만이 아니라 여행 보상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행을 갔다 왔더라고요.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받은 여행 보상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에 처음 만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소개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하더니 제가 GIP 여행을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2015년도에. 이때 동양의 하와이라고 그러죠. 하이난이라는 곳을 가서 정말 너무너무 한적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시간을 가서 보내고 왔고요. 그러고 나서 진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메나페스트를 한다 그래서 미국을 직접 가봤어요.
이때는 제가 직급을 달성하거나 이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돈 내고 갔어요. 돈 내고 갔었어도 가서 비전을 봤던 게 뭐였냐면 여기 봤더니 이제 그때 이렇게 막 저걸 하잖아요. 인증을 하잖아요. PD 나오세요 했는데 큰 세미나장에 기억자로 다 줄을 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다 이렇게 정철철 이렇게 서가지고 나와서 어디서 누구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막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지? 널리게 PD네? 뭐지? PD 안 하면 바본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누굽니다. 막 이러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막 거의 말도 못하게 그냥 막 일어나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 널린 게 PD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PD를 달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룹에서 또 이렇게 보너스를 때 올해 PD를 가면 그룹 차원에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일본 여행까지 갔다 오는 계기가 됐고요. 2017년도에 메나페스트 그들만의 리그에서 꼭 PD가 돼서 전야제에 오래요. 꼭 전야제에 드레스 입고 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야제에 가는데 이게 저예요. 어울리나요? 네, 그래서 드레스도 처음으로 한번 입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제가 PD가 되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실버 PD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두 다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했던 시기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2차 여행을 갔다 오게 돼요. GRP 여행을 갔다 왔는데 동양의 나폴리라고 얘기를 해요. 나트랑에 이제 지난 해에 갔다 왔어요. 너무너무 좋았고요. 다른 것보다는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끼리만 가서 너무 한적하고 너무너무 나의 그동안에 막 힘들고 지치고 이랬던 걸 쉼을 얻고 왔다면 이때는 파트너 사장님들 두 저랑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또 재미가 너무너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트랑에 갔다 왔는데 이때 너무 좋고 막 음식도 좋고 너무 좋으니까 나트랑 또 한 번 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건의를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US 메나페스트를 갔다 온 거예요. 미국에 이제 한 번은 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갔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 본사에서도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본사에 딱 가면 여기가 명예의 전당이래요. 명예의 전당에 여기 TV가 쫙 있는데 여기에 제 사진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명예의 전당에 허걱 이러면서 예.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거에 너무너무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성장되고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 또 브론즈 PD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말 대종상 시상식 하듯이 이렇게 스피치를 하고 드레스를 두 번째 입게 되니까 조금 첫 번째 입었을 때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경직이 조금 덜 된 것 같은 그런 일이 되고 브론즈 PD 인증식을 작년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PD 서밋을 올해 2월 달에 갔다 왔는데요. 완전 인생 여행이었어요. 하와이는 꼭 가야 될 것 같고 PD 서밋은 반드시 가야 될 것 같은 게 대접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여행에서 이렇게 나를 VVIP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여행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저거였었고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PD 서밋은 꼭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제가 GIP에서 받았던 그 혜택은 혜택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PD 서밋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3차로 나트랑에 또 갔다 왔어요. GIP 여행을 갔다 왔는데 더 좋았던 것은 이렇게 4조의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갔다 왔어요. 더블이죠. 처음엔 2조였었는데 더블로 성장을 딱 한 거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막 즐겁게 놀고 막 이러면 나이들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신나게 노시는지 너무너무 동심으로 돌아가서 놀고 왔던 이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애들 같지 않으세요? 완전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런 동심의 세계에 같이 갔다 온
그런 정말 이렇게 궁전 같은 곳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그런 일을 이번에 또 겪었습니다. 정말 메나텍 사업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 노재용 대표님이시잖아요. 우리 대표님처럼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처럼 정말 신나고 행복하게 이 사업을 펼치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행복은 결국은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메나텍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수술을 먼저 한 다음에 제품을 먹을까? 제품 먼저 먹은 다음에 수술을 할까? 그걸 참 고민을 조금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수술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제품을 먼저 선택한 게 얼마나 행운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품 먼저 선택을 안 했더라면 내가 어쩔 뻔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찔해요. 아까 그 어마어마한 사진 봤죠? 그때가 72kg, 73, 4kg 막 넘어갈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매일같이 몸무게를 경신을 할 때였었거든요. 그렇게 몸무게가 계속 경신이 되면서 몸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그때 제품을 안 먹고 수술을 먼저 했으면 점점 더 뚱뚱해졌을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뚱뚱해지고 내 몸의 독소는 점점 더 쌓여지고 평생 호르몬제 약을 평생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갑상선 수술한 사람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정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메나텍을 먼저 선택한 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처럼 나한테 다가오고 내가 너무 5가지 일을 막 쫓아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니까 바보야 돈 쫓아다니지 마라 그렇다고 돈 안 된다 이 바보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맨날 돈만 쫓아다니니까 이 바보야 이렇게 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쭉 들으셨는데 사업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 땐 뭐 하래요? 하래요. 클린을 할까 말까? 그럴 땐 뭐 하래요? 하래요. 행복한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